제가 지금 비타민C 메가도스 그 위험이라고 해가지고 후기를 좀 적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그 체계적이질 못해서요. 좀 체계적으로 조금 정리를 좀 해봤어요. 어저께 저기 파워포인트 같은 데다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비타민C 메가도스 부작용 후기 일단 총정리할 거예요. 일단 일단락을 칠 겁니다. 후기 면에서는 나중에 다시 저기 그 이론이라기보다 저기 먼저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작용하는 게 있어요. 그 기전 작용 같은 경우는 찾아본 거 제가 정리했던 것도 조금 스마트폰에다 했더니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한 거를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먼저 비타민 C 메가도스를 제가 실험 복용을 하잖아요. 근데 실험 복용 왜냐면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겪었던 거를 말씀드려보면은 처음에는 배변이 엄청 잘 돼요. 정말 야 이러구나 뭐 하는 이제 황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정신도 말똥말똥합니다. 잠이 안 와요. 낮에 그 봄에 먹으면 잠이 안 와요. 낮에도. 이거 지치지도 않아. 와, 이게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비타민C 메가도스에서 긍정적인 증상. 근데 이제 점점점 이상해져요. 뭔가 모르게 그 피곤함도 살짝 오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제일 먼저 겪었던 건 소변이 너무 잦아요. 우리 커피 마시면은, 커피 마실 때 그 화장실 자주 가잖아요. 그런 것보다 조금 더 잦아요. 그다음에 운동 같은 건 이제 팔굽혀펴기 뭐 앉았다 일어났다 뭐 이런 거 하는데 손가락 끝에 뭐 검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 끝 발가락에 통증이 살짝 오더니 나중에는 못 견디게끔 오더라고. 그때 당시 제가 좀 이사를 했는데 살짝 농을 못 잡겠더라고. 손으로 농에다 힘을 줘서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아요. 건강한 사람인데도 이렇게 정상 아주 건강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 환자는 아니니까 이게 중단을 했어요. 줄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중단을 하니까 이제 싹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다가 보니까 비타민C 메가도스 많이 먹는 게 위험하구나 전혀 몰랐다가 그냥 찾게 된 거죠. 이거를. 그래서 원인을 찾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제가.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시청 후 내용이 좋으시면 공유 버튼 날라주세요. 공유 버튼. 여기 공유 버튼으로요. 그 다음에 40대 이상 필수 구독입니다. 필수 구독. 줄디프 건강 채널입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 검색하시다 보면요. 가장 처음 눈에 띄는 부작용이 뭐냐면은, 부작용을 보면은,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 두통이에요, 두통. 의외로 저는 두통을 겪지를 않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게 많을지 이제 그랬었는데, 두통을 찾아보면은 좀 나옵니다. 여기 카페, 네이버 카페 가셔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여기 보면 두통, 검색하시면 나와요. 여기 가다 보면은. 비타민 가로 메가요법 두통, 메가도스 후 두통, MSM과 비타민C 복용 중 두통과 코피. 이 MSM도요, 좋은 면이 있어요. 상당히 좋은 면. 이 메가도스가 정말 위험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코피 부분이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추측을 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중에 다시 시간 되면 MSM 위험에 대해서 우리 저 딱 그 한 가지 때문에 중단됐어요. 얘가 MSM 메가도스가 엄청 무섭습니다. 가끔 이유 없이 두통이 심하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다음에 얼얼한 두통이 오네요. 혈압이 오르는 것 같고 두통이 옵니다. 두통이 생기는지 메가도스 두통 굉장히 많죠. 조금 의외성이 있죠. 여기 가셔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비타민 여기. 그 다음에 빈뇨. 이제 화장실 자주 가는 거.
이거는 많게는 못 찾았는데 아마 제가 겪었고, 한두 사람 후기만 찾았어요. 후기를 찾은 거죠. 하루에 화장실 수시로 다닙니다. 많이 다녀요. 커피 마신 것보다 더 많이 다녀요. 여기 이황재 교수님 만들었던 게시판인데 지금은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는데 요거 찾아보세요. 비타민C 6g 8년 복용담. 여기 찾으시면은 이분이 이제 식사 중에 계속 비타민C 6g을 복용을 했어요. 근데 역류성 식도염, 위염, 십이지장염, 배아픔 현상을 겪었는데 비타민C를 끊으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아래 댓글 수십 년간 그 아래 댓글에 달린 분이 이제 더 재밌었어요. 저는 6달 9알을 복용을 해요. 하루에 화장실 수시로 다니고. 그래서 이게 수시로 다니는 게 중요해요. 엄청 다녀요. 정말 물만 먹어도 가더라고요. 이게 근데 빈뇨뿐만이 아니라 그 설사도 있습니다. 설사도 엄청 이게 진짜 어마어마해요. 진짜 물만 먹어도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이 빈뇨하고 약간 설사하고는 조금 어떤 관계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로결석, 비타민C 부작용이죠. 이건 많이 지금 알려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신장결석은 이미 거의 정서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 검색에서 요로결석 원인 비타민C 메가도스 복용 부작용일까요? 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20대 초반분 여자분이 처음에는 한 알에서 두세 알로 늘리고 6에서 8알까지 2년 정도 복용을 합니다. 7mm 돌인 소변 나오는 관을 막아가지고 쇠석술로 깹니다. 엄청 고통스럽죠, 이거. 저는 안 해봤지만, 이거 저희 아버지가 겪었는데, 이거 굉장히 땀나고, 무섭습니다, 이게.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 연구팀, 이거 검색해보시라는 겁니다. 이거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이거 검색하면 나와요. 근데 제가 요약을 한 거죠. 정리를 한 겁니다. 비타민C를 복용하면 신장 결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예요. 이거 무슨 의학 잡지 같은 데도 논문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대조군보다 2배가 높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신장 결석. 이게 같은, 요로결석하고 신장 결석은 같은 기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겪은 것 중에는 무서운 관절염. 이거 정말, 무서워서 제가 이거를 쓰는 거란, 이 녹화하고 위험하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가시면, 이제, 여기도 닥터 비타민, 여기 가셔가지고 찾아보세요. 장모님께 권해드렸는데 관절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요 제목이에요. 복용 한 달 됐는데 복용만 하면 관절이 끊어질 듯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장모님께서 관절염이 있었는데, 관절염 나으라고 비타민C를 줬는데 복용만 하면 더 아프다는 거죠. 요 제목도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여기 10일 복용 후라고 제목을 하루 6알씩 5일 먹었는데 발목, 무릎, 관절 통증이 수시 온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걸 겪었지만 정말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단이 되기 시작한 거죠. 비타민C 메가도스가. 관절염, 이제 우리나라 사례를 관절염을 후기를 찾다가 못 찾아서 외국 걸 뒤져봤어요. 제가 외국 거를. 외국에도 솔직히 자기가 아픈 거를 많이 이렇게 인터넷에 써놓는 건 드물잖아요. 외국 여기 가서 한번 뒤져보시든지 해보십시오.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분이 비타민C 먹다가 관절이 안 좋아지니까 며칠 그만두니 괜찮아졌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밑에 이제 같이 커뮤니티에서 대화 나누는 거 보면은 이분이 내가 끊었다. 그러니 관절이 괜찮아졌다. 얘기했더니 자신도 이거를 2-3개월 전부터 먹었는데 관절염 때문에 고생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비타민C 때문에. 더 재밌는 건 그 밑에 또 댓글이 15년 동안 비타민C 18mg 1.8g 매일 복용했는데 관절염으로 고생을 했다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게 비타민C가 그 원인으로 돼가지고 했다고 증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러지만은 이게 좀 이제 일리가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야급신문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이게 여기 있습니다. 요 가셔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2004년도에 막 어디 신문에 나온 건데 크라우스 박사라는 분이 기니픽 동물을 대상으로 8개월 동안 실험한 거가 있어요. 고농도 비타민, 그 결과는 고농도 비타민 C 뭐 중농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투여했는데 고농도 비타민 C를 투여했는데 고농도 비타민 C 투여한 기니픽이 중증의 관절림이 관찰되었다. 그러니까 결론이에요. 그래서 크라우스 박사가 말하기를 비타민 C 과량 복용은 삼투압 설사죠, 설사. 설사. 2004년에는 많이 그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삼투압 설사, 삼투성 설사, 철분 결핍, 빈혈이죠. 삼투성 설사, 화장실 계속 가는 거, 신장 결석, 신장에 돌 생기고 빈뇨 현상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형상 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죠, 그때. 네. 자, 이거는 이제 기니픽.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결론인데, 적절한 양이 얼마냐? 저는 메가도스는 아니다고 보는 거예요. 굳이 메가도스를 할 이유가 없어요. 메가도스를 하시게 되면은, 끊으면요, 제일 더 위험한 게, 줄이잖아요. 그러면은, 샥 피곤해져 버립니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계속 그만큼을 평생을 먹을 수 있으실까요? 아니죠. 제적의 섭취량은 얼마일까요, 과연?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젠스 라이케스펠트 교수. 이게 덴마크를 왜 예를 들었냐면, 덴마크가 이 건강 관련해서는 아마 굉장히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 쓰이는 나라 중에 하나인가 봐요. 이분이 거기에는 좀 저명한 그런 분인가 봐요. 비타민C 국제 심포지움에서 하루 200에서 400mg이래요. 비타민C 국제 심포지움에서 이분이 라이케스펠트 교수가 200mg에서 400mg, 교수님의 주장이죠.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 FDA에서는 하루 비타민C 권장량은 70에서 100mg. 그러면 한국 식약처 비타민C 권장량은 하루 100mg입니다. 지금 1g 태블릿으로 인터넷이라는 약국 같은 데서 많이 팔죠. 1000mg. 근데 1000mg만 먹는 게 아니라 하루 3알, 6알 지금 먹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고농도죠. 이 기준을 FDA나 뭐 비타민 식약처 기준 100g이 보면 100g이면은 1g에 10배예요, 10배. 그렇게 먹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계속 먹으시면 돼요. 조그만 거. 하여튼 복용 방법을 이거를 너무 많이 드시면은 당연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 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참조를 하시고 이 후기들을 참조를 하시고 적절하게 복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줄티프 건강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